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에 의해서 반영된 장부를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돼서 볼 예정인데, 자, 우선 관련 장부 조회에서 첫 번째 거에 이제 계정별 원장을 가지고 조회하는 걸로 만나보시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외상매출금이라는 걸 현금으로 회수했어 라는 거래를 입력을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3월 한 달 동안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는 회계관리 메뉴의 전표 장부 관리의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입력하셨던 내용들 그대로 2010 김혜숙으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계정별 원장이라는 장부가 어떤 장부인지 잠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정별 원장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별로 모아놓은 거야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표 및 장부 관리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전표, 분계장, 일계표, 월계표, 총계정 원장, 현금 출납장,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이렇게 장부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기본적인 장부가 계정별 원장인데요. 계정별 원장은 모든 계정 과목들을 모아놓은 장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3월 31일자까지 외상매출금 108번이에요, 여러분. 108번에 대한 장부를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회수된 부분들이 얼마냐, 3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3월 한 달 동안의 기간이 들어오면 되겠고요. 전년도에 우리가 전월에 지난달까지 이게 월로 조회를 했기 때문에 지난달까지 500만 원 회수할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있었어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권리로서 자산. 권리로서 자산이고요. 이 외상매출금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서 회계 처리를 3월 4일자에 해서 200만 원을 회수했다. 따라서 답은 200만 원으로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거래처 원장 한번 가보실래요? 그 밑에 있는 거. 거래처 원장에서 이 한국테크 거에 대한 흐름을 이 외상매출금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8번이라는 계정 과목은 저희가 진짜 많이 쓰는 계정 과목이니까 이 정도 보시고 기표기간도 그냥 3월 한 달 동안 두시고요. 저희가 하나밖에 외상매출금 건드린 게 없기 때문에 엔터를 쭉 하시면 한국테크 거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앞서 계정별 원장에서는 외상매출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200만 원을 회수했어 라고 해석하시는 거고 거래처 원장에서는 그 200만 원이 한국테크 거 외상매출금이 감소한 거야. 받아버리면 이제 감소한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위로 올라가서 현금 출납장 한번 열어볼까요? 현금 출납장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물론 이제 거래는 3월달까지가 밖에 안 했지만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현금의 흐름을 보여줘요. 여러분 저희 지난 시간에 출금 전표 2개 작성했었죠? 운반비 마고군수, 강서 마고군수에 지급하신 거, 소모자재들 신일상사에 지급하신 거, 현금으로 한국테크 거 외상매입금 회수하신 거. 자,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 한번 보실래요? 총계정원장은 월별로 자료가 나타나는 거라서 이것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볼게요. 108번으로 해볼게요. 아니면 엔터에서 전체를 이렇게 108번 코드 입력하셔야 됩니다. 108번 이렇게. 그러면 얘는 월별로 자료를 이제 보여줘요. 물론 이제 거래가 지금 3월달 한 달밖에 없어서 이렇게 월별로도 볼 수가 있고 일별로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월별로 한눈에 보고 싶을 때 이걸 많이 조회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3월달. 여기 이제 거래가 한 개밖에 없어서 일별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계표, 월계표 먼저 또 가볼까요? 위로 거꾸로 올라가고 있네요. 일계표, 월계표는 하루에 거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2021년 저희가 3월 외상매출금이 3월 4일 거죠. 3월 4일 거 일계표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해보시면 3월 4일 거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감소했고 이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어. 이렇게 해석하시게 돼서 이제 전일 잔고 현금이 294만 원 있었는데 이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당일 잔고 현금이 494만 원이 됐어. 월계표는 이제 월별로 조회를 3월로 이렇게 하시면 한 달 거 거래가 보여지는 건데 저희가 소모품비 현금으로 지출한 거, 운반비 현금으로 지출한 거, 접대비는 왜 현금으로 안 가 있냐면 신용카드 지출한 건 대체로 가 있어요. 외상매출금 현금으로 회수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현금은 받은 현금이고요. 왼쪽에 있는 현금은 지출한 현금이에요. 자, 분계장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분계장은 여러분이 기록하신 거래를 3월달 걸 전체적으로 리스트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3월 2일 날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 3월 3일 날 차변의 송호품비 대변의 현금, 3월 4일 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3월 5일 날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비지급금. 자, 이제 전표 출력. 사실은 요거를 할 때 제가 마음이 가장 떨리거든요. 왜냐면 저희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출금, 입금, 대체 전표가 입력하는 것만 보시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는 인쇄 같은 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인쇄해보고 나서 어머, 왜 한쪽밖에 없어? 복식부기 원리는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출금 전표는 대변이 없어요. 차변만 있어요. 그럼 입금 전표 가볼까요? 다음 장 눌러서. 이것도 두 번째 것도 저희가 출금이었었죠. 세 번째 거 이렇게 눌러보세요. 화살표 눌러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입금 전표는 뭐만 있어요? 대변만 있잖아요. 차변이 없어요. 그리고 대체 전표는 차변과 대변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인쇄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회계처리 잘못한 줄 알고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보시고 나서 왜 대변을 안 썼지 내가? 이러신대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처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린 뒤부터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표 입력 지난 시간에 해보신 거, 전표 승인도 지난 시간에 해보셨죠? 거기서부터 거꾸로 이제 오긴 했지만 전표 출력부터 여기 거래처 원장까지 장부들을 만나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핵심적으로 좀 다루실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관리예요. 이 업무용 승용차는요 2016년도부터 국가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좀 디테일하게 관리해 줄래? 라고 해서 2016년도부터 이제 제도화돼서 나타난 건데 업무용 수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자세하게 업무용 수용차에 들어가는 이를테면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차에 쓰였는지 차량별로 좀 관리해줘. 그게 바로 이 제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걸 한 번쯤은 이제 다루게 되는 거라서 저희가 학습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업무용 수용차 관리하는 대상은요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배기량 1000cc 초과되는 차량과 8인승 이하 차량 여기 이제 제외 차량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1000cc 이하는 경차라서 그렇고요. 판매업이나 자동차 임대업, 렌트회사나 시설대업이나 운전학원업은 자동차가 굴러다니면서 얘가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영업용 승용차라서 안 하는 거고요. 그 외에 해당하는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 그리고 여러분 8인승 이하 승용차가 여기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차거든요. 뒤에 가서 이제 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공부하실 때도 살짝 맛보기로 다루실 예정이에요. 요런 승용차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들어간 돈들을 전부 다 차량 번호별로 관리를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량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요. 감가상각 방법도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보험 가입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저희가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 동안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 한 번쯤은 다루고 실무에 가셔야지만 저게 저거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어서 다루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업무용 승용차를 사게 되면 회계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회계 처리한 아이를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에 등록해서 고정자산 대장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2021년 1월 1일 날 차량 운반구를 취득했는데 사실은 전표 작성은 생략한다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승용 5374라는 승용차 900만 원짜리를 5년 동안 감가상각하고 경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이고 국내 영업팀에서 타고 다니는 차인가 봐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 쫓아가셔가지고 직접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등록하고 나서 이제 업무용 승용차 또 프로세스를 2, 3, 4, 5 진행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cc 초과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유류대를 지출을 했든 수선비를 지출을 했든 감가상각비를 지출했든 보험료를 지출했든 차량 번호별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차량에 대해서는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서 지금 하는 거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고정자산 등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은 여러분 앞서 보신 것처럼 요거 창 다 닫을까요, 여러분?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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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기. 창이 너무 많으면 혼란스러우시니까 이렇게 닫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고정자산 관리가 따로 있어요, 메뉴가. 여기서 고정자산 등록 따닥. 다 안 닫혔네요, 창이. 요거 닫을게요.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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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기. 자, 이렇게 메인만 좀 열어 놓으시고요. 여러분 지금 문제 보신 것처럼 등록을 하시는데 자산의 유형은 차량 운반구예요. 따라서 여기 돋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208번 계정 끌고 와 주시고요. 자산 코드는 문제에서 3001로 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었고요. 자산 이름은 승용 5374 넣어주시고요. 취득일은 2021년 01월 01일로 해주시고요. 취득원가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900만원 9 플러스 입력해 주시고요. 처음이니까 삼각한 게 없고요. 내용 연수는 5년 넣어주시고요. 삼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누름 단추 눌러서 1번 선택하시고 돋보기 눌러서 이제 여기에 기준 내용 연수들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는 5년이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이제 하고 있어서 문제에서 5년 이렇게 넣어준 거고요. 그러면 900만 원 나누기 5하면 정액으로 매년 18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등록하시고 나면 이제 하단으로 쭉 내려가셨을 때 얘가 어디에서 쓰는 차냐에 따라서 경비구분 코드가 달라지는데요. 저희 경비구분 코드는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 800번대 코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누름단추 800번대. 그리고 관리부서는 국내 영업팀에서 타고 다니는 승용차 2100번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있는 정보만 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승용차 등록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 저희가 승용차를 등록을 했으면 이 고정자산 등록의 자료를 끌고 와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를 구체화해서 이를테면 차량 번호 67 그리고 아반떼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다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차량 등록에 가셔서 여기 주어져 있는 대로 코드부터 시작해서 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 삼성그룹 해가지고 요 내용을 전부 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6일 날 전표를 작성을 하실 거예요.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했는데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앞서 여러분 저희 지난 시간에 오페라 공연 차변에 접대비하고 대변에 미지급금 할 때 카드로 결제한 거 해보셨죠? 그것처럼 똑같이 거래자료를 입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차량 유지비에 아반떼라고 하는 차량 번호를 관리를 직접 해주셔야 되는 의미의 전표 관리가 들어갈 거예요. 이 두 문제 같이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고요. 차량 유지비를 3월 6일에다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수용차 등록은 여기 버튼에 있어요. 업무용 수용차 관리에 업무용 수용차 차량 등록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두 번째 거 문제 보시고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하시고요. 창이 열리면 코드는 101번 코드 101 차량 번호는 679 써있는 거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반떼 써주시고요. 부서 코드는 F2키 누르시고 2100번의 국내 영업팀에서 사용한다 넣어주시고요. 사원 코드는 백수인 씨다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직책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패스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등록을 하시고 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고정자산 불러오기라는 화면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나서 상단부에 고정자산 불러오기를 이렇게 누르시고 나서 엔터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등록한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저희가 직접 이렇게 썼을 때 하고요. 이렇게 업무용 차량을 갖고 왔을 때하고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자, 여기 직접 썼더니 여기에다가 또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직접 쓰시면은 여기서 계정 과목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고정자산을 또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또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오죠. 얘는 한 번 있는데 또 갖고 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렇게 코드를 또 바꾸셔야 되는데 사실 코드는 얘가 승용차 코드를 그대로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고치는 작업들이 또 이루어져야 돼서 요걸로 불러오기가 실무에서 편하면 하시고요. 요거 삭제할게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쓰시는 부분들을 하는데 얘가 코드가 달리 주어져서 제가 직접 썼습니다. 101번 코드로 주어져 있어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101번. 만약에 똑같은 코드로 주어져 있으면 고정사단 불러오게 했으면 더 편했을 수도 있고 결과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제가 다시 해볼게요. 요거를 삭제를 하고 고정사단 했으니까 여기다 해볼게요. 고정사단 불러오기 이렇게 하시잖아요. 얘를 가지고 왔을 때 코드를 제가 바꿔볼게요. 이제 한번 써먹어서 지금 안 들어오는 상황인가? 예, 여기 있죠? 확인. 이제 가져와 볼게요. 안 들어오네요.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앞서서는 이제 후순위로 사용을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네. 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최초부터 요거를 끌고 와가지고 코드를 등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가 앞서 원래 차량 코드 3001로 들어왔을 때 수정이 안 되면 삭제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시고 보험 가입은 했다고 하니까 보험 넣어주시고 보험회사는 저희가 앞서 거래처 등록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거래처들을 등록을 했었어요. 이때 여러분 저희가 거래처 코드가 삼성금융그룹이라고 10006번 여기는 삼성생명이라고 저희가 앞서서는 등록을 했네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저희 거래처 등록 한번 가볼까요? 저희 교재에서는 삼성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처 등록을 할 때 저희가 이름을 혹시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다면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제시한 자료가 거래처 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가서 바꿔줄게요, 여러분. 저희가 그 1006번을 이렇게 썼는데 이거 지금 바꿔줄게요, 여러분. 삼성금융그룹. 이렇게 이름은 바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여기 오셨을 때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에 저장하시고 여기에서 거래처 부분에 보험회사를 눌렀을 때 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어떤 방법으로 회사에서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면 변경하시면 되는 거고요. 2021 01월 01일부터 2021 보험 기간은 여러분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2021 01월 1일부터 2021 12월 31일까지죠.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등재가 되어 있지요. 사용 구분에. 즉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저희 교재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용 구분에 일반 업무용 이렇게 되어 있고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씩 보고 지금 다 입맛에 맞게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전표 입력으로 가실 거예요. 전표 입력으로 가서 이 관련된 전표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업무용 승용차를 끌고 오는지 보시면 되겠죠. 전표 입력은 앞전 시간에 저희가 회계관리 파트에서 전표 및 장부관리에서 전표 입력에서 있죠.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3월 6일자로 할 거기 때문에 3월로 열고 날짜를 지우시면 이렇게 과거에 입력하셨던 정보가 보여지고요. 3월 6일 엔터 일반 저희 재경팀에서 저희가 입력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차변에 차량 유지비 이제 기름 넣으신 거나 주유하신 거나 차 고치신 거 이런 건 차량 유지비인데 생산이나 제조 쪽에 쓰시는 차면 522번 차량 유지비고 판매나 관리 쪽에 쓰시는 거면 822번인데 요거는 영업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쪽 822번 차량 유지비 걸어주시고요. 우리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15만원, 150 플러스. 적용은 F2키 누르셔서 유류 때 카드 결제하신 건데 카드 결제라는 표현이 안 나오니까 직접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유류, 이거는 차량에 유류비를 넣었는데 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증빙서류는 F2키 누르면 신용카드, 저희가 일반 경비죠. 그런데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법인카드 8번. 일반적인 경비인데 카드로 결제해서 8번으로 내려가서 넣었고요. 프로젝트는 안 나와 있고 사용부서는 국내 영업팀,
앞서 이 승용차가 국내 영업팀에서 사용하는 거였으니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요거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 업무용 승용차 칸에서 F2키 누르셔가지고 방금 입력하신 101번 업무용 승용차를 걸어주는 거. 그러면 승용차 이름별로 관리가 되고요. 253번 미지급금에 저희가 카드를 결제를 했죠. 신한카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서 10005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15만원 그대로 엔터하면 적요가 내려오고요. 증빙은 신용카드 똑같고요. 자, 기표번호 확정 지으시고 차변, 대변 보시면 차변에는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비용의 발생 15만원인데 업무용 승용차 코드 걸어주시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도 했고요.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도 했고요.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신한카드에 갚아야 되는 비용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나면 업무용 승용차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했어요.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요,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이 업무용 승용차가 어느 정도 운행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운행기록부 메뉴는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있어요. 저희 운행기록부는 상황이 이러네요. 3월 6일에 10시에 120km를 일반 업무용으로 주행을 했다. 그런데 주행 전에 계기판은 22,469였다. 그러면 얘가 더해져서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백수인의 국내 영업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주행거리 등록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다 작성 끝나고 나면 관리비용 명세서를 업무용 승용차에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지금 차량 유지비 쓰신 거 관련된 정보들이 보여지겠죠?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상으로는 회계관리 쪽에 업무용 승용차 쪽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에 들어가셔서 지금 문제에 있었던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걸어주시고요. 차량은 F2키 누르셔서 등록했던 101번 코드 거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일자는 2021년 03월 06일 날 사용을 했죠. 토요일이네요. 주말 근무를 했나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시간은 10시 10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코드는 백수인씨 F2키 누르셔서 3010번 백수인씨 가지고 오고 주행거리는 120km를 주행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행 내용은 주행 전에 계기판의 수가 22,469km였었어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해져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120이 더해져서 22,469에서 출발했는데 120을 더하면 22,598 이렇게 작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조회부는 관리비용 명세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따닥 더블클릭하셔서 다음 줄로 내려가시면 다 저장이 됐을 거고요. 요거 관련해서 12월 31일자로 명세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셔서 요 기간 내에 모두 불러와 주세요. 불러왔죠. 그러면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요 101번 아반떼에 대해서 업무용 100% 사용을 했고 감가상각비는 앞서 정액법으로 180만 원 있었고 저희가 유류 때 지급을 했었을 때 요 유류비에다가 요 101번 코드의 승용차를 입력을 했었죠. 그리고 추후에 이제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그런 거 나오면 그거 역시도 관리 항목에다가 차량 번호를 넣어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입력이 돼서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고정자산 등록을 해봤고요. 이 고정자산을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에 연결해서 불러오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전표 입력에서 차량 유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차량 유지비 코드에 업무용 승용차 101번 코드를 걸었고요. 업무용 운행일지에 120km 주행한 걸 기록을 했더니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 비용에 일목요연하게 명세서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업무용 수용자는 그렇게 출제 빈도수가 높은 건 아닙니다. 강의 마무리하면서 제가 나와 대화하기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좀 힘드실 테니까 잠시 대화를 나누면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초심, 중심, 뒷심에서 어르신들한테 뒷심 좀 발휘하면 안 돼, 혜수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좀만 버텨주면 안 되겠니? 막 이를테면 회사 다니다가 사표를 낸다든지, 뭐 공부를 준비하다가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뭐 시험을 준비하다가 너무 지쳐 있다든지, 그러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르신이 혜수가 초심, 중심, 뒷심에서 뒷심만 조금만 발휘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느리게 가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마무리는 하자라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머리가 스마트하거나 뭐 되게 똑똑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시작은 참 잘해요. 열정이 있어가지고 초심을 지켜가면서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뒷심을 발휘하는 인생을 살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살아본 시간 속에 저걸 생각해 보니까 20대 때는 저게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삶은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대요. 초심을 잃지 말고요. 힘들어졌을 때는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많이 그 절실함이 사라졌네. 아니다, 중심 흔들지 말고 하자. 그리고 거의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뒷심까지만 조금만 더 발휘하면, 내가 조금만 더 에너지를 내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내가 그때 초심 마음 먹었던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저와 ERP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ERP 공부하실 때 순간순간 조금 힘드시거든요. 처음에 설레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막 ERP가 도대체 뭐지? 막 설레어서 시작했던 그 초심, 그리고 지금은 중심을 좀 잡는 시간, 그리고 뒷심은 저희 강의 끝까지 열심히 따라오는 거 잊지 마시고 뒷심까지 발휘하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